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참나 라는 주제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89쪽에 나오는 내용인 걸 바탕으로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장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장자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몇 년 전에 윤화방송에서 한 번씩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걸 했던 걸 두 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전체적인 의미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189쪽에 보시면 나로부터의 자유, 나를 묶는 것은 나일 뿐,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에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9쪽에 보시면 암과 지식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앞 시간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게, 가장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판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나를 묶는 것은 나일 뿐이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이 나는 뭐냐니까, 나를 묶는 것은 에고고, 또 에고의 판단이 나를 묶고 있죠. 근데 그 나를 묶는 에고의 판단들이 뭐냐,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9쪽에 보시면은 암과 지식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나를 가장 얽매는 것이, 홀가매는 것이 또 나의 암과 지식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여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중요 구절을 몇 개만 얘기하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암과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에고가 우리를 얽어매는 가장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가 나의 암, 지식이죠. 그래서 왜 암과 지식에서 벗어나야 되냐? 여기 나옵니다. 190쪽.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진정한 알미 시작된다. 나의 무지를 알라. 그래서 나의 암과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또 하나, 191쪽에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인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 제대로 알라. 무지를 알라, 제대로 알라. 무지를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 된다. 나의 암과 지식에서 벗어나려면.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존 지식의 한계를 알라.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결국 우리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뭘 틀리게 아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에 자기가 묶여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은 게 이제 암 같은 병이죠. 암 이거 안 낫는 병에 이래가지고, 암이나 이런 온갖 병 때문에 이거 안 낫는 병에서 저한테 오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 여러 분 치료해 드렸는데, 저는 한의대 다니면서부터 이제 고민했던 게, 세상에 안 낫는 병이 어딨냐, 못 고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안 낫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고치는 거지. 안 낫는 거는 자기가 안 하면 안 낫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지, 안 낫는다는 걸 왜 증명하고 그걸 법칙을 만드냐 이거죠. 그건 법칙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온갖 방법들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안 낫는다는 병 참 많이 고쳐드렸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자신의 한계에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쓰임새로부터의 자유. 항상 에고는 이게 쓸모가 있냐 없냐 이런 판단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에고가 가장 많이 하는 판단이죠. 여기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요거는 195쪽에 나오네요. 쓰임새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에고는 항상 쓰임새가 있냐 없냐 이런 판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 자, 기존의 쓰임새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색다른 쓰임새를 찾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업가들이란 사실상 지금은 쓸모없는 것에서 미래의 큰 쓸모를 찾아낸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게 이제 197쪽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라는 게 바뀌는데 이건 쓸모가 있다, 저건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모 없던 게 쓸모 있어지고 쓸모 있던 게 쓸모 없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화한다는 걸 잘 모르죠. 그러다가 고통을 겪죠. 자, 그 다음에 197조에 또 나오네요. 얼마 전에 모 대기업의 전도 유망하던 부사장이 자살을 해서 세상이 좀 시끄러웠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한동안 고속 승진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자살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뛰어난 쓰임새를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게다가 이 사람이 평범한 쓰임새만 있었더라면 오히려 고만고만하게 장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쓰임새를 인정받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 세상의 쓰임새에 집착하지 말고 나 좋을 대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장자에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데요. 건상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닭은 좋은 치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인간에게 닭의 쓰임새는 치킨이잖아요. 그럼 닭은 좋은 치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간은요? 나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남들에게 뭔가 멋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요? 그거 아니죠, 당연히. 나는 그냥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왜 내가 남한테 쓸모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199쪽. 인간에게 쓸모없는 하찮은 것들도 모두 이 우주가 필요로 해서 난 것들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과 사물이 나의 평가에 상관없이 제각각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쓸모가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의 쓸모가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건 돈이 되고 저건 돈이 안 되고 그러면서 야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쓰임새라는 관념이. 게다가 또 중요한 거 199쪽에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구분은 상대적이다.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야 쓸모 있는 것들이 생긴다. 이 세상 모든 잘난 사람들은 자기들을 잘나게 만든 못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평생 쓸모없는 짓을 많이 했다. 얼핏 한의학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어와 철학에 빠져서 20년을 보냈다. 다들 침법과 한약 쓰는 법을 배우러 스승을 쫓아다닐 때 나는 철학과 한학과 영어와 역사에 빠져 살았다. 과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돈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짓을 20년 넘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다음에 암과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 두 번째 쓰임새로부터의 자유. 에고가 제일 많이 판단한 게 이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쓰임새. 이 판단에서 벗어나야지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202쪽에 나오는데요. 자만과 허영심으로부터의 자유. 또 에고는 자만, 허영심, 반대로 또 열등감 이런 거 엄청 많이 느끼는데요. 항상 비교하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자,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203쪽에 보시면 스스로 잘났다고 우쭐대면 온 세상을 적으로 만든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세상을 적으로 만들면 망한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 에고는 기본적으로 자만 엄청 많이 합니다. 열등감 엄청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말 나오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내가 나의 잘남을 뻐기면 뻐길수록 세상은 나의 못남을 더 찾으려 한다. 반면 잘났지만 뻐기지 않으면 그 잘남이 더욱 빛나는 법이다. 그러니 뻐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에고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항상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에고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도
에고의 마음으로 나한테 맞서거든요. 내 에고의 마음이 사라진 만큼 세상과 갈등이 줄어듭니다. 내가 잘났는데 이 생각, 자만심 갖고 있으면 꼭 그 자만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지면 또 나는 자만심이 열등감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예. 내가 잘났냐 못났냐 자체를 잊어버리는 마음의 상태. 자, 자만심을 버린 마음의 상태. 자만심이라는 판단을 버린 상태. 계속 무판단의 상태로 사시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5쪽. 욕망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예. 에고는 또 기본적으로 욕망과 집착이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에고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판단, 좋은 거 좋고 나쁜 건 나쁘다는 판단은 끊임없이 하죠. 자, 이렇게 판단하고 나면 좋은 거는 계속 갖고 싶고 나쁜 것은 계속 피하고 싶죠. 이게 바로 욕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뺏길까봐 또 두렵고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 생기죠. 맨날 나만 갖고 싶고 집착도 생기고. 자, 에고는 끊임없이 욕망과 집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휘둘리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도 불행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205쪽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고의 판단이란 기껏해야 조삼모사일 뿐이다. 지금 내가 실컷 화내고 기뻐하는 일들이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이제 조삼모사에 불과한 에고의 판단을 모두 내려놓자. 예. 우리는 조금 좋으면 히히덕거리다가 조금 안 좋으면 아이고 또 실망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조삼모사다 이거죠. 별거 아닌 일로 엄청 좋아했다가 별거 아닌 일로 또 엄청 실망했다가. 예. 자, 그 다음에 206쪽.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와 같은 이득에 정신이 팔려 정작 더 중요한 것, 즉 목숨이나 참나를 잃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 이제 욕망과 집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욕망과 집착에 끌려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참나를 찾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외물에 정신이 팔려 있다. 뭐 장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뒤에 소중한 것을 먼저 찾아라. 욕망과 집착에 끌려서 사소한 것에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지 말라. 이 구절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업가들 중에 상당수가 도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허무감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돈 벌 만큼 벌고 나면 행복한 게 아니라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돈 갖고 도박하다 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뭐 사는 게 허무해져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욕망이죠.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그 순간은 좀 뿌듯한데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욕망은 궁극에는 초월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그걸 에고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208쪽 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길흉화복은 바람이나 물처럼 항상 흐르고 변화하는 것. 그러니 잘 된다고 너무 으스대지 말고 안 된다고 너무 기죽지 말라. 기죽다가도 어깨 펼날 오고 으스대다가 코 깨질 날이 온다. 길흉화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에고의 판단일 뿐이다. 기흉화복을 넘어 경험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또 에고는 하나 잘 되면 엄청 좋아하고 뭐 또 조금 안 되면 엄청 좌절하고 뭐 이게 에고죠. 근데 참나 상태 가면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누리고 즐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9쪽 삶의 고뇌로부터의 자유. 삶의 고뇌도 다 에고가 만드는 거죠. 삶이 고통이다라는 거는 삶의 고뇌는 삶의 고통이라는 건데요. 이 에고 상태의 삶에 머물러 살면 사는 게 다 고뇌가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209쪽 EFTO 술술 풀린 내 인생의 209쪽 보시면 내 삶은 내가 꾸는 꿈이며 우주는 하나의 큰 의식이 꾸는 꿈이다. 자다가 악몽에 시달릴 때에는 악몽 속에서 괴물을 퇴치하느라 애쓰기보다 그저 꿈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최선책이다.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꿈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최선책이다. 삶의 고뇌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해석임을 먼저 깨달아라. 에고는 이 삶의 고통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고 상태에 있으면 항상 삶은 고뇌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고뇌로부터의 자유. 삶이 고뇌가 되는 이유는 뭐다? 에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이 내가 느끼는 이 삶이 이 고통이 모두 환상이라는 깨닫고 참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4쪽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진리와 시비로부터의 자유. 에고는요 항상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하여튼 시시비비 가리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맞다는 자만과 네가 틀렸다는 독단과 독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많은 또 고통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에고인데 215쪽에 그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이 진리이고 남이 믿는 것은 거짓이라는 생각이 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그럴 때 나의 진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끔찍한 폭력이 된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전쟁과 폭력은 바로 나의 진리를 타인에게 고집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나는 진리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스님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 되었다. 나는 장자처럼 모두가 서로의 진리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그 다음에 또 216조. 우리는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논쟁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쓴 걸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논쟁이 생기지만 논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 논쟁은 종종 합의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굳이 억지스럽게 나의 의견으로 타인을 설득하지 마라. 아무리 억지스러워 보여도 모두 자기 의견이 맞는 줄 알고 살기 마련이다. 게다가 논쟁이 필요하다면 이미 합의는 물 건너 간 것이다. 마음이 통하면 첫 소리만 내도 첫마디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다. 그래서 장자는 신발이 잘 맞으면 발을 잇고 허리띠가 잘 맞으면 허리를 잇고 마음이 맞으면 시비를 잇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시비는 뭐 이렇게 말로 따지고 뭐 설득하고 이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225쪽 형식화된 도덕과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에고는 이 형식적인 도덕, 이념 여기에 또 엄청 집착합니다. 요거는 225쪽 EFTO 수수풀인 내 인생 225쪽 한번 보시죠. 형식화된 도덕과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요건 장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도둑인 척의 부하들이 두목에게 물었다.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척이 말했다. 어디 간들 도가 없겠느냐. 아무런 단서가 없이도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남보다 늦게 나오는 것을 의리라고 한다. 작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한다. 골고루 나누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대도가 된 사람은 없었느니라.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육아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건데요. 세상에 도덕 윤리라는 게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많고,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는 요즘 뭐 제사 지낸다면서 제사 때문에 집안이 화목해진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낸다고 서로 뭐 나는 오는데 니는 왜 안 오냐? 나는 이만큼 뭐 준비했는데 너는 왜 하는 게 없냐?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제사라는 게 원래는 뭐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 간의 우애를 따지는 게 본 뜻일 건데 제사 때문에 가족의 분란만 더 생겨요. 뭐 제사를 모시니 안 모시니, 뭐 제사를 이따위로 모시니 안 모시니. 그러면서 또 제사를 안 지내지도 않아요. 이런 제사 왜 지내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에고는 이런 형식밖에 없는,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형식 도덕 이념을 또 엄청 집착하면서 못 버립니다. 예. 요거는 그 얘기입니다. 형식화된 도덕과 이념. 그 세상의 거의 상당수의 도덕 이념은 전부 형식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뜻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뭐, 그리고 제일 비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도덕적인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재자들이 도덕적인 훈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실제 보면 뭐 히틀러나 뭐 박정희나 뭐 국민교육헌장 뭐 박정희 시대에 만들었는데 박정희가 뭐 그럴 만한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 자, 이게 전형제 에고의 그 판단 형식들이죠. 형식적인 도덕 이념. 자, 하여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